저는 그 세부적인 예산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올해 25년도 예산안 그리고 저희 경기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그러니까 한 4개의 그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 보고서들을 같이 보면서 굉장히 자료를 해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 분명 경기도에서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도 같이 수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량이 다르거나 또 거기에 예산이 상이하거나 또 감축량이 다르거나 등등의 조금 그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사실 계획과 예산을 또 매년 진행되는 예산을 딱 맞춘다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이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 탄소 중립 관련돼서는 환경국이 저희 경기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조금 더 이 부분을 맞추고 또 이게 그러한 노력이 이제 성과로 만들어내서 다른 국에도 좀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그 기본 계획에 보면은 이제 공유부지 알리백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예산으로 보자면은 공공용지 활용 햇빛 발전소 확대였습니다. 일단 명칭이 좀 상이합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면 그 예산은 거의 다 동일했습니다. 24년도에도 2억 원이었고 내년에도 이제 2억 예산이 잡혔는데요. 거기서 예측하고 있는 발전량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올해는 그 2만 킬로와트, 내년에는 2만 8천 킬로와트. 반면에 예산안에서의 나온 발전량에서는 올해가 13,000 킬로와트, 내년에는 11,400 킬로와트. 이렇게 발전량에 있어서 계획과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혹시 무엇일까요? 지금 이 공유부지 아리백하고 공공용지 햇볕 발전소가 1대1 대응하는 건 아니고요. 공유부지 아리백이 더 큰 개념이고 거기에 그 사업 중에 그 햇빛 발전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25년도 예산안에 그 전체 중에서 햇빛 발전소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분기를 해놓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공유부지 아리백에는 다른 사업들도 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업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기본 계획에 들어있는 공유부지 알리백과 지금 이제 매년 진행하는 그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기재를 해주신다면은 향후에 분석하고 또 도민들이 이해하기도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공유부지 아리백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햇빛 발전소보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입니다. 기본 계획에는 역시 예산과 그 내년도 예산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24년도 예산은 51억 5,600만 원으로 기본 계획과 예산안이 동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기본 계획에는 398억 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거는 213억밖에 되지 않고 당연히 발전량도 34,200kW에서 25,500kW로 그러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더구나 그 내용을 좀 보면은 기본 계획에는 11,400세대가 가능하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년 본예산에는 8,500가구를 한다. 그러니까 2,900세대도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줄어든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전력가구 10만 가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전부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가계획과 도 시군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가계획이 줄어들면서 저희가 이 도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보다 전체적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예산 준 거를 메꾸고 뭐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원래 그 계획된 것만큼 회복하지는 좀 못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 원래 계획량을 좀 맞출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력 자립 10만 가구는 사실은 명확하게 몇 킬로와트가 만들어진다 이게 확정될 수 있는 명확한 사업이고요. 또 도민들의 수요도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비가 줄어들어서 전체 사업량과 예. 감축량이 줄어들었다는 어떤 사실 위로 저희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도비를 얼마나 더 확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좀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10만 가구를 달성하기 위한 그 목표와 추계, 그 다음에 만약 미달성했을 경우 얼마만큼 캐치업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도가 추가적으로 더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또 입장을 어떻게 바뀔지 또 원래 계획대로만 다시 넣어주면 그 캐치업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 계속 예산이 준다고 그러면 도에서 얼마만큼을 더 해야 되는지 이걸 가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신 예. 자료로 봤을 때는 예.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도비가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건 한 1,50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예. 내년도에 그 감축된다는 건 그 1,500세대만이었는데 예. 실제로 저희가 계획 대비 줄어든 건 2,900세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갭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이 계획에 맞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 부분은 도비를 통해서라도 더 확보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탄소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예. 현재 보고서로 봤을 때는 탄소 포인트제에는 도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국비와 시군비가 50%씩 해서 한 23억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탄소 포인트제는 저희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유사한 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소 포인트제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봤는데 이 탄소 포인트제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2024년도에 탄소 감축량에 대해서 13만 톤을 예측했는데 실제로 예산안에서 검토된 거는 10만이었고요. 감축 인지 제도에서 인지 그 자료에서는 33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규모의 액수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계획과 우리 예산안 그리고 감축 인지 예산제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게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요, 이 탄소 감축에 대한 탄소 포인트제에 대한 그 감축 원 단위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 단위가 없어서 그 기존에 20년에서 22년간 21, 22, 24 이렇게 4년간의 그 통계를 가지고 그냥 자체로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올해 10월 달에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 부분이 이제 그걸 따라서 적용을 하면 그 차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통계를 내는 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추측하고 이렇게 해서 막 집어넣고 이렇게 기존 통계를 이용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이제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내는 데에 대한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통계 자료 그리고 실제 어떤 우리가 한 사업과 정책의 결과물, 우리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의 발생량 또 탄소의 감축량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달라지는 내용들이 어디선가는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환경국에서 좀 세심하게 좀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국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 실측 데이터가 없이 계속 그 여러 가지 그냥 통계 자료를 갖다가 보니까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과학적 그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면서 실측된 데이터로 이걸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또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또 더 정확하게 정치한 통계가 어떤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경기도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획과 그리고 또 명확한 예산안 그리고 명확한 그 결과, 평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요소가 맞아야지만 도민들이 함께 환경국과 함께 경기도와 함께 탄소 중립을 향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예산안에도 좀 잘
녹여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한계가 계속 사실은 그냥 추정치, 통계치 이런 걸로 해서 과학적 자료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 뭐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논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그 우리 도민들도 설득을 하고 외국에다가 이제 수출할 때도 우리가 이만큼 했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지향을 과학적인 데이터 지향을 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